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들려드릴 사연은 우리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현재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어요. 우리 아들은 제게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자식입니다. 이렇게 보물 같은 아들을 보고 있으면 그때 일이 생각나요. 믿지 못할 충격적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사연 보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의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저는 대학 시절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린 참으로 불같은 사랑을 했어요. 서로를 끔찍이 생각하며 예쁜 사랑을 키웠죠. 서로를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대학 졸업 후 직장을 다니면서도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제법 오랜 시간을 연애한 우리는 4년이 넘어서야 결혼을 결심하고 남자친구 집에 인사드리러 갔어요. 그러나 예비 시모는 저를 본체만 쟀습니다. 엄마, 그래도 이렇게 인사드린다고 왔는데 얼굴은 좀 봐줘. 사람 무한하게 왜 이래? 내가 언제 인사 오라고 했어? 누구 마음대로 결혼한다고 인사하러 와? 난 싫으니까 얼른 돌아가라고 해라. 사귄 지 꽤 됐지만 처음으로 인사드리러 온 저를 못마땅해 하시는 모습에 당황스러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영문을 몰랐어요. 남자친구 역시 제 눈치를 보며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엄마, 이건 아니지. 인사드리러 온 손님을 이렇게 둘 거야? 뭐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인사는 받아줘야 할 거 아니야. 엄마 계속 이러면 인사 받아줄 때까지 안 가고 버티고 있을 거야. 뭐? 그래서 기어이 인사를 하겠다 이거야? 아니 어차피 결혼할 것도 아닌데 인사는 뭔 놈의 인사? 그게 네 여자친구한테 좋지 않을 거란 거 뻔히 아는 놈이 내 입에서 좋은 소리 나가겠어? 네 여자친구한테 상처 입히기 싫으면 이만하고 가. 싫어. 엄마 내 고집 알지? 나랑 내 여자친구 여기서 한 걸음도 안 움직이고 버티고 있을 거야. 이 녀석이 정말. 남자친구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못 이기는 척 거실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 저를 못마땅해 하는 눈으로 위아래를 훑어보더니 입을 열었어요. 인사고 나발이고 난 들을 생각 없지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 아들이 마냥 서 있을 것 같아서 나왔다. 오랜 시간 내주고 싶지도 않으니까 대충 빨리 인사하고 가. 무슨 이유로 저를 싫어하는지 모르겠지만 남자친구 어머니는 확실히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볍게 인사드리고 돌아가려 했지만 이렇게까지 반대하시니 문득 그 이유가 궁금하더군요. 그래서 참지 못하고 반대하는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시나 봐요. 반대하시는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세상에나 뻔뻔하기 짝이 없네. 넌 그 이유를 몰라서 지금 묻는 거냐? 그래, 내가 왜 반대하는지 정 모르겠다면 내가 아주 오목조목 설명해주마. 우선 네 집안 환경, 그것부터 꼬였어. 너희 부모님 옛날에 이혼했다면서? 나도 애 아빠랑 이혼해서 혼자 자식 키웠지만 여기저기서 여자 혼자 애 키운다고 얼마나 안쓰러워하며 동정한 줄 알아? 난 내 아들 한부모 가정인 거 티나지 않게 하려고 부단히 노력했다. 그리고 내 아들은 화목한 가정에서 태어난 딸에게 장가 보내고 싶었단 말이야. 그런데 넌 이혼 가정이잖아. 한쪽 집안이라도 멀쩡해야지. 둘 다 이혼한 가정끼리 무슨 결혼이야? 거기다가 네가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는 게 가당키나 하냐? 내 아들이 뭐가 부족해서 너처럼 이혼 가정에다가 능력도 없는 중소기업 경리랑 결혼해? 우리 아들은 그래도 대기업에서 일하는데 넌 회사 경리가 뭐니? 별 볼 일 없는 직장 다니면서 깜찍하게 내 아들이랑 결혼 생각까지 하다니 기가 막히는구나. 이러니 내가 반대하지. 내 아들 정도면 너보다 더 좋은 여자 100번 1000번 만날 수 있다. 이제 알겠지? 내가 널 왜 반대하는지. 듣고 보니 그냥 제 모든 걸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어요. 어머니는 확고하게 뜻을 전하셨고 죽을지언정 결혼은 절대 안 된다며 강하게 밀어붙이셨습니다.
엄청난 반대로 저와 남자친구는 참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자기야, 어머님 반대가 이렇게 심한데 우리 결혼 괜찮을까? 그게 무슨 소리야. 그래서 결혼 안 하겠다는 거야? 나야 자기랑 결혼하고 싶지. 내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잖아. 하지만 어머님을 봐. 이렇게 우리 집안과 날 싫어하시는데 무슨 수로 허락받고 결혼을 해? 그렇다고 어머님 허락 없이 결혼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잖아. 그건 그렇지만 해볼 수 있는 데까지는 해봐야지. 우리 엄마 지금은 이해 못 하시겠지만 나중에는 우리 사랑 알아주실 거야. 엄마가 반대한다고 자기랑 헤어질 수 없어.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내가 이렇게 결혼하고 싶다는데 죽을 때까지 반대하시겠어? 아무리 큰 시련이 와도 우리 사랑 변치 않고 굳건하게 밀고 나가자. 난 자기 아니면 결혼할 생각 없으니까. 남자친구와 저의 사랑은 확고했습니다. 남자친구와 저는 계속해서 어머님을 설득했고 어머니는 매번 저를 매몰차게 거절하셨어요. 그렇게 서로 한치의 물러섬이 없는 시간이 계속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려고 하는데 집안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딸 단속하라고 오신 겁니까? 딸한테 대강 들었지만 정말 너무하시네요. 서로 좋아 죽을 만큼 사랑한다는데 이렇게까지 반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대체 내 딸이 뭐가 어때서요? 그걸 정말 몰라서 묻는 거예요? 딸이나 엄마나 염치 없는 건 똑같구먼. 한번 처지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당신 딸은 대기업 직원이고 내 아들은 이름도 모르는 중소기업에서 잡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허락하시겠어요? 뭐예요? 잡일? 지금 내 딸 보고 잡일한다 이겁니까? 솔직히 말이 경진지 뒤치다거리 하는 일 아닙니까? 처지 바꿔 생각해보면 그쪽도 이 결혼 흔쾌히 허락 못할 거예요. 우리 아들이 대기업 다니니까 옳다거나 얼른 결혼시키려는 모양인데 꿈 깨세요. 내 귀한 아들 사위로 못 주니까. 이게 정말 아들을 위한 일인가요? 제가 아드님한테 우리 딸하고 결혼해달라고 등 떠밀지 않았어요. 먼저 와서 결혼하고 싶다고 한 건 아드님이란 말입니다. 보아하니 우리 딸 생각하는 마음이 보통이 아니던데 그 마음 꺾는 게 정말 아들을 위한 일인지 모르겠네요. 저라면 자식 원하는 결혼 반대 안 할 겁니다. 집안이고 배경이고 다 무시하고 자식의 마음 그 하나만 보겠어요. 웃겨 정말. 나보다 자식 농사 망한 사람이 지금 날 가르쳐? 어디서 훈계질이에요? 나 그쪽한테 그런 말 들을 이유 없습니다. 그런 소리 말고 딸 단속이나 차라세요. 뭐요? 자식 농사를 망해요? 정말 나랑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남자친구 어머니와 저희 엄마는 언성을 오가며 한참이나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저는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문 밖에서 둘의 대화를 듣고 있었죠. 그리고 결심이 섰습니다. 우리 엄마에게 이런 막말하는 집안과 결혼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요. 서둘러 남자친구 집 앞으로 찾아간 저는 남자친구를 불러냈습니다. 할 말 있어서 들렀어. 우리 헤어지자. 뭐? 자기야! 자기 어머님이 이렇게 반대하시는데 고집 부리면서 결혼 승낙 받으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됐어. 그러니까 우리 그만해. 더 이상 힘든 상황 만들고 싶지 않아. 자기야, 왜 그래? 우리 잘 이겨내고 있잖아. 엄마 때문에 그래?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할게. 엄마 설득해서 꼭 결혼 허락 받아낼 테니까 나 믿고 조금만 기다려줘. 아니,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소용없어. 부질없는 짓이라고. 정말 모르겠어? 어머님이 우리 결혼 얼마나 반대하시는지? 어머니 지금 어디 계시는 줄 알아? 우리 엄마한테 찾아와서 딸 단소 똑바로 시키라고 난리치고 계셔. 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우리 엄마한테 그런 소리를 듣게 해야 해? 이혼 가정이 그렇게 죄니? 내가 자기처럼 대기업 안 다니는 게 그렇게 잘못한 일이냐고. 자기야. 나 결혼하자고 우리 엄마 가슴에 대못 박는 짓 못하겠어. 그러니까 우리 결혼 없었던 일로 해. 그 누구보다 남자친구를 사랑하지만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마냥 고집 부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란 걸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결혼을 바라는 만큼 남자친구 어머니도 온 마음을 다해 결혼을 반대하고 계셨으니까요. 무엇보다 결혼 문제로 엄마에게 불효를 저지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아픈 것보다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싶었어요. 남자친구는 계속해서 저를 붙잡았지만 굳게 마음먹은 저는 이별을 고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도 남자친구와 헤어졌다고 말했어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왜 헤어져? 너희 무슨 일이 있었니? 그런 거 없었어. 그냥 반대하는 결혼 하고 싶지 않아서 헤어진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 뭐? 아이고 이거사. 네가 네 남자친구를 얼마나 사랑한지는 내가 잘 아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아무리 반대해도 계속 설득해 봐야지. 싫어. 내가 뭐하러 그래야 해? 좋은 소리 하나 못 들어가면서 뭐하러 설득하냐고. 나 엄마한테 귀한 자식이야. 나도 귀한 딸이라고. 나 하늘에 맹세할 만큼 열심히 살았어. 그런 내가 왜 반대하는 집안에 시집가야 하는데? 이젠 내가 싫어. 마음은 계속 남자친구를 사랑하고 있지만 머리로는 헤어지는 게 맞다고 자신을 위로하며 버텼습니다. 생각보다 헤어짐은 몇 배로 힘들었지만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며칠 동안 지독한 이별의 아픔을 견디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몸에 이상한 변화를 눈치채고 말았어요. 너 요즘 살쪘니? 안 나오던 배가 나오고. 어? 배가? 그래, 이렇게 보니까 뱃살 많이 닿았는데? 남자친구랑 헤어져서 입맛 없다고 잘 먹지도 않은 애가 왜 이렇게 배가 나왔니? 그러게. 그러고 보니 요즘 옷도 잘 안 맞더라. 살이 좀 붙었나 봐. 그럴 리가. 살도 안 찌는 체질이잖아. 뭐 먹은 것도 없는데 어떻게 살이 쪄? 너 툭하면 속 더부룩하다고 했잖아. 먹은 거 다 토해내기도 하고. 너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유독 아랫배만 나온 게 좀 이상하기도 하고. 친구처럼 지내는 친한 회사 동료가 저를 위아래로 살피며 제 아랫배를 유심히 보며 말했습니다. 너 혹시 아니지? 아, 임신 말이야. 잘 생각해봐. 임신한 거 아니지? 뭐? 임신? 그래, 아랫배가 유독 튀어나온 게 뭔가 이상하잖아. 거기다가 체한 것처럼 속도 안 좋다고 하고 딱 임신 증상인데? 에이, 그럴 리가. 내 몸인데 내가 임신한 걸 모르겠어? 너 생리 안 한 지 몇 달 됐다며. 그야 내가 원래 불규칙하니까. 아이고, 불규칙은 무슨. 내 생각에는 너 임신 맞는 것 같아. 혹시 모르니까 테스트기 한번 해봐. 아무래도 이상하잖아. 회사 동료의 말을 들은 저는 순간적으로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머릿속으로 에이 설마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면서도 혹시 임신하면 어쩌나 걱정스러웠어요. 휴식 시간에 근처 약국에 들러 임신 테스트기를 사서 재빨리 검사해봤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펴봤는데 선명한 두 줄이 눈에 들어왔어요. 내가 정말 임신을. 믿을 수 없는 결과에 혼란스러운 마음은 배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급히 회사에 반차를 내고 산부인과로 향했어요. 확실하게 검사를 받아봐야겠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임신 5개월 차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죠. 축하드립니다. 임신입니다. 네? 정말 임신이 맞나요? 네, 임신 맞아요. 그것도 5개월이 다 되어가는걸요? 말도 안 돼. 얼마나 두나면 바보같이 임신인 것도 모르고. 그럴 수 있죠. 주차가 좀 됐지만 뱃속 아이가 엄마 힘들게 하기 싫어서 고생 안 시켰나 봐요. 간혹 임신한 걸 모르는 산모분도 덜어 계시거든요. 테스트기가 오류난 거라며 한 줄기의 희망을 품고 갔지만 의사는 제게 임신을 축하한다며 환히 웃어 보였습니다. 남자친구와 헤어졌고 반대하는 결혼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했어요. 더군다나 주차가 꽤 진행됐기 때문에 아이를 지울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며칠을 끙끙거리며 얼마나 고민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결국 남자친구에게 연락해서 이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배는 점점 불러올 텐데 저 혼자 해결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정말이야? 정말 뱃속에 우리 아이가 있다고? 어, 테스트기 해보고 산부인과도 다녀왔어. 5개월 정도 됐대. 자기야, 정말 고마워. 내가 앞으로 잘할게. 내가 진짜 좋은 남편, 좋은 아빠 될게. 남자친구는 임신 소식에 크게 기뻐하며 저를 꼭 안아줬어요. 그리고 세상을 다 가진 표정으로 배가 더 부르기 전에 서둘러 결혼하자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우리 결혼 반대하시는데 허락해 주실까? 그건 걱정하지 마. 뱃속에 손자가 있는데 설마 반대하시겠어? 우리 결혼 허락해 주실 거야. 내가 잘 말씀드려 볼게. 자기는 다른 걱정하지 말고 뱃속에 우리 아이만 생각해. 알겠지? 남자친구는 뱃속에 있는 아이만 생각하자며 마음을 편히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집에 가서 어머니와 결판을 짓는다고 했어요. 저는 집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남자친구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제법 이야기가 길어지는지 늦은 시간까지 연락이 없었어요. 결국 다음 날이 되어서야 남자친구의 연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기야, 엄마가 할 말 있다고 집으로 좀 오라셔. 지금 올 수 있지? 아무래도 우리 결혼 허락할 분위기야. 남자친구는 한껏 들뜬 목소리로 집에 오라며 제게 전화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을 안고 남자친구 집으로 향했죠. 남자친구 어머니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잠도 잘 못 자고 밥도 잘 못 먹는 사람처럼 퀭해서는 기운 없는 표정으로 절 반겼어요. 그래, 왔니? 이야기는 들었다. 뱃속에 아기 가졌다며? 산부인과 다녀온 거 확실하지? 네, 어머니. 산부인과 다녀와서 바로 오빠한테 임신 소식 알린 거예요. 그럼 우리 아들아이인 건 확실하고? 아,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당연히 내 아이지. 맞아요, 어머니. 뱃속 아이는 확실히 오빠 아이예요. 그래, 알겠다. 임신한 지는 얼마나 됐다고 하니? 5개월 다 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에나, 5개월이 되어가는 동안 임신한 줄도 몰랐단 말이야? 그렇게 둔해서야 5개월이 다 되어가니 치울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쩌면 좋을꼬. 어쩌기는 낳아야지. 뱃속에 생긴 엄마 손주를 나 몰라라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만 우리 결혼 허락해줘. 배 더 불러오기 전에 결혼하려면 하루가 급하단 말이야. 남자친구와 저는 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허락이 떨어지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고민하시더니 드디어 무거운 입을 열어 결혼을 허락하셨어요. 그래, 좋아. 너희들 결혼 허락하마. 엄마, 정말이지? 나중에 딴 말하기 없기다. 대신 그 전에 조건이 하나 있어. 조건이요? 그게 무슨... 결혼식은 아이 낳고 진행하는 걸로 하자. 5개월 지나면 애 낳을 테고 결혼 준비하는 동안 배는 더 불러올 텐데 언제 준비해서 결혼하니? 사고 쳐서 결혼한다고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남들 눈에 보기 안 좋아. 결혼 준비하는데 하루 이틀 걸리는 것도 아니잖니. 애 낳고 그때 식 올려서 혼인신고며 출생신고까지 한꺼번에 같이 하는 게 좋겠다. 이게 내 조건이야. 뭐? 아니, 그래도 애 낳기 전에 결혼하는 게 낫지 않아? 애 낳으면 더 정신없을 것 같은데? 그건 네가 모르고 하는 소리야. 임신한 몸으로 결혼 준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아무리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 빠르게 한다고 해도 2, 3개월 만에 준비할 수 없어. 거기다가 괜히 무리해서 아이한테 안 좋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이게 다 새아기랑 우리 손주 위해서 하는 말이니까 내 말대로 해라. 내 귀한 손주 뱃속에서 잘 쉬다가 나와야지. 괜히 결혼 준비한다고 난리치다가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그러니? 새아기도 무리하지 말고 푹 쉬면서 태교에 전념해라. 알겠지? 네, 어머니. 그렇게 할게요. 제게 모진 말만 하신 분이라 임신했어도 반대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다행히 우리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거기다 저와 아기의 건강까지 생각해 주시더라고요.
사실 그동안 서운한 마음이 없지 않았는데 이렇게 걱정해 주시니 감사한 마음만 들었습니다. 한순간에 서운했던 마음은 눈 녹듯 사라지더군요. 그렇게 우린 결혼을 허락받고 집안부터 합치기로 했습니다. 신혼집은 시모가 알아서 구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며 아이 낳을 때까지는 시모집에서 함께 지내자고 하셨어요. 저는 간단한 짐을 챙겨서 남자친구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막달까지 시모집에서 남편과 함께 지내며 태교에 힘썼어요. 시모는 저를 극진히도 보살펴 줬습니다. 아이고, 뱃속에 애도 있는 애가 이렇게 무거운 걸 들면 어떡해? 설거지는 뭐하러 하니? 내가 다 알아서 할 텐데. 그래도 제가 뭐라도 해야죠. 저는 손 하나 까딱 못하게 하시고 어머니 혼자 고생하시는 게 죄송해서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네요. 그런 생각하지 말고 너랑 뱃속에 애만 생각해라. 임신한 몸으로 무거운 거 함부로 들고 집안일 하면 안 된다. 그러다 잘못되면 어쩌려고. 난 그동안 해오던 거라 힘든 거 하나도 없으니까 괜한 짓 하지 말고 편히 쉬어라.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나한테 이야기하고. 알겠니? 제가 집안일을 조금이라도 하려고 하면 시모는 극구 말렸습니다. 무조건 편히 쉬어야 한다며 힘든 집안일을 혼자 하셨어요. 저는 그런 시모에게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에 눈물을 보였습니다. 어머니, 사실 결혼 허락받기 전에 어머님이 우리 집에 찾아와서 이야기하신 거 다 들었어요. 그때 상처 많이 받아서 어머니께 참 서운하고 속상했는데 이렇게 저를 위하고 생각해 주실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제가 앞으로 진짜 잘할게요. 애 낳고 몸조리 끝나면 집안일 도와드리고 어머니 잘 모실게요. 정말 감사해요. 그랬구나. 지난 일이지만 미안하구나. 내가 너한테 심한 말 한 거 마음엔 담아두지 말고 다 잊으렴. 그거 뭐 좋다고 마음에 담아두겠니? 되려 네 속만 아프고 애한테도 안 좋지.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다. 그러니 넌 무조건 마음 편히 가질 생각만 하거라. 시모는 제 손을 잡아주며 흐느껴 오는 저를 토닥여 주셨습니다. 저는 이날 결혼을 결심하길 참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좋은 시어머니를 만나는 건 복이니까요. 비록 결혼을 허락받기까지 마음고생했지만 다 좋은 결말을 위한 과정이라 생각했습니다. 시모는 출산 예정일까지 저를 정성스럽게 보살펴 주었고 저는 태교에만 전념할 수 있었어요. 그 영향으로 건강한 아들을 낳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귀한 손주. 울음소리도 우렁찬 게 아주 건강하구나. 울음소리가 어찌나 우렁차던지. 간호사분이 우리 아들 잘생겼다고 칭찬하셨어요. 어머니 감사해요. 이게 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이렇게 건강한 아이 낳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감사는 무슨, 애 낳는다고 고생 많았다. 건강하게 잘 낳아줘서 고맙구나. 이제 편하게 몸조리하면서 잘 쉬는 게 중요해. 네, 조리원에서 잘 쉬고 있으니 염려 마세요. 조리원에서 잘 쉰다고 얼마나 쉬겠니? 끼케야 2주지. 자고로 여자는 한 달 동안 푹 쉬어야 뒤탈이 없는 거야. 그러지 말고 조리원에서 나가면 친정에 좀 쉬다 오지 그러니? 한 달 정도. 그동안 애는 내가 잘 보고 있을 테니까. 네? 한 달이나요? 한 달은 너무 긴 것 같은데. 길기는 여자는 몸조리를 잘해야 평생 고생 안 하는 거야. 이때 제대로 푹 못 쉬면 나중에 여기저기 아파서 고생한다니까. 나도 같은 여자고 애 낳아본 사람인데 잘 모르겠니? 적어도 한 달은 푹 쉬어야 한다. 체력을 회복해야 애도 잘 키울 수 있을 것 아니니. 그렇다고 우리 집에서 쉰다고 네가 쉴 애도 아니고. 친정엄마 품에서 쉬는 게 최고잖아. 그러니 푹 쉬다 오렴. 애도 내가 봐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알겠지? 시모는 정말이지 저를 끔찍이도 아끼는 분이셨습니다. 이렇게까지 며느리를 생각해주는 시어머니가 있을까 싶을 정도였죠. 저는 차마 시모의 마음을 거절할 수 없었어요. 조리원을 퇴원하고 친정집에서 몸조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쉬어도 푹 쉬는 게 아니더군요. 남편과 애도 보고 싶고 시모를 도와드리며 못다한 며느리 노릇을 해야 하겠다는 생각에 한 달 다 채우지 않고 서둘러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모에게 드릴 선물까지 바리바리 챙겨서 말이죠. 그런데 현관문을 열어보니 못 보던 신발이 보였습니다. 거기다 안에는 손님이 와 있는지 시끌벅적 하더군요. 시모는 어떤 낯선 여자와 같이 사진을 보며 기쁨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선남선녀가 따로 없네. 아가씨 얼굴이 참 곱고 예쁜 게 우리 아들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 그러게 말이야. 하여간 복도 많아. 어떻게 이런 아가씨를 며느리로 얻겠어? 맞아, 맞아. 나도 몰랐는데 내가 복이 많나 봐. 그나저나 어느 호텔에서 선본다고 했지? 그때 그 호텔인가? 응, 저번에 거기서 5시로 이야기해놨어. 이번 주 주말이니까 아들한테 늦지 않게 도착하라고 해. 괜찮은 아가씨인데 괜히 점수 깎이면 안 되지. 당연하지. 그건 걱정 붙들어 매. 아이, 집안 괜찮지, 학벌도 좋지. 거기다 대기업 다니는 아가씨 며느리로 들이게 생겼는데 잘 보여야지 그럼. 그런데 이 아가씨는 우리 아들 뭐 보고 마음에 든다고 했대? 외모가 마음에 든다고 했다나 봐. 자기 아들 얼굴이 반반하게 생겼잖아. 아이, 그건 그렇지. 우리 아들이 한 인물 하지. 이번 주말에 둘이 만나서 이야기 잘 되면 결혼은 문제 없을 거야. 여자 쪽에서 빨리 시집 가고 싶어 하는 눈치니까. 아이, 근데 그나저나 조애는 어쩔 거야? 자기가 말하지 말라고 해서 재혼이라고 말 안 했는데. 아유, 재혼은 무슨 혼인신고도 안 했는데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깨끗하다고. 어머, 그래? 아, 난 또 혼인신고 한 줄 알고 걱정했네. 내가 다 머리 써서 혼인신고 못하게 해놨지. 태교할 때는 이것저것 신경 쓰기 힘드니까 애 낳고 겸사겸사 출생신고라면서 그때 혼인신고 하라고. 간신히 시간 끌었다니까. 아이, 그래도 이렇게 귀여운 손자도 낳아주고 그동안 같이 지낸 정이 있을 텐데 정말 내치려고? 당연하지. 내 손자 임신했다고 해서 잠시 받아준 거지. 결혼은 죽어도 허락 못해. 내가 미쳤어? 집안도 회사도 구린 애를 며느리로 받아주게. 우리 아들 인생 망치게 둘 순 없지. 아니, 그러면은 어쩌고. 애 엄마한테 들려주게? 그건 안 되지. 내 손자인데 누굴 줘. 우리 집안 핏줄인데. 그럼 천한 집안에 내 손자 맡길 수는 없지. 아, 그러니까 내가 친정집에서 쉬라고 보낸 거 아니야. 선보는 아가씨 집안은 자식 있는 거 몰라.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건 걱정하지 마. 우리 손자는 내가 키울 거니까. 우선 우리 딸 아들로 출생신고하고 조카라고 키워야지 뭐. 안 그래도 이기 집에 결혼한다고 난리쳐서 곧 우리 집에 들어올 거야. 그럼 여기서 나랑 같이 사는 조건으로 호적에 올리라고 해야지. 그럼 내 아들한테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잖아? 결혼 한번 해본 적 없고 자식 없는 총각인 거야. 아무 지장 없어. 그러니까 그 아가씨랑 결혼할 때까지 언니 입단속이나 잘해. 그건 걱정하지 마. 내가 바보도 아니고 말실수하겠어? 근데 네 아들한테는 뭐라고 할 거야? 주말에 선보는 거 알면 난리칠 텐데. 그건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 엄마가 죽는다고 난리치는데 안 가고 배기겠어? 어떻게든 나가게 할 테니 걱정하지 마셔. 이제 그 아가씨랑 혼사만 잘 이어지면 난 이제 내 할 일 끝이야. 믿지 못할 이야기를 몰래 엿들은 저는 혹시라도 시모가 알아챌까봐 소리 죽여 겨우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진정되지 않은 가슴을 부여잡고 계단에서 숨죽여 한참을 울었죠. 생각지도 못한 반전과 상처는 제게 큰 절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시모를 향한 분노와 배신감으로 치가 떨리지만 마냥 울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저는 엄마이기 때문에 내 아이를 지켜야 했습니다. 당장 남편 회사로 찾아갔고 제 들은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럴 리가. 말도 안 돼. 엄마가 왜? 그러지 말고 오늘 나랑 집에 가서 엄마랑 이야기해보자. 자기가 들은 게 정말 사실인지 이야기해보자고.
어머니가 순순히 인정하시겠어? 내가 오늘 집에 안 갔으면 바보같이 자기도 애도 다 빼앗겼을 거야. 그것만 생각하면.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나한테 좋은 생각 있으니까. 저는 남편에게 토요일 약속 장소에 간다고 말하라고 했죠. 그러면서 중요한 짐은 저희 친정으로 미리 빼돌렸어요. 또 우리는 평일에 몰래 만나 쉬모 모르게 혼인신고와 출생신고까지 처리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결전의 날이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드디어 D-Day가 되었습니다. 저는 도끼를 품은 채 준비를 싹 하고 토요일 낮에 시댁을 방문했어요. 어머, 네가 여기를 왜? 아니, 내가 푹 쉬고 오라고 하지 않았니? 왜 벌써 온 거야? 그냥요. 아기도 보고 싶고 우리 남편도 보고 싶어서요. 한 달 안 본다고 달아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뭐 하러? 이러다 너 몸만 축난다니까? 날도 추운데 감기라도 걸리면 어쩌려고. 다음에 보고 오늘은 이만 돌아가렴. 가기 전에 우리 애 좀 한번 안아볼게요. 낳고 나서 제대로 몸조리 한다고 안아보지도 못했잖아요. 시모는 내키지 않았지만 저를 빨리 보내고 싶은 마음에 하는 수 없이 방에서 애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 품에 안겨줬죠. 저는 아기를 안자마자 방 안에 있는 남편을 향해 큰 소리로 불렀어요. 자기야, 나와! 나 왔으니까 가자! 제 말을 들은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러자 시모는 그 모습에 당황스러워하며 남편을 붙잡았어요. 가긴 어딜 가? 너 이게 뭐 하는 짓이니? 우리 아들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못 가. 그리고 애 한번 안아보고 간다더니 나랑 뭐 하자는 거냐? 괜히 애 데리고 갔다가 감기라도 걸리면 큰일이야. 애는 면역력이 얼마나 약한데. 얼른 이리 줘. 왜요? 우리 아들 저한테 영영 빼앗아 가시려고요? 제가 어머니 그 시커먼 속을 모를 줄 알았어요? 몸조리하라는 핑계로 내 아들 가로채려는 속셈 모를 줄 알았냐고요. 저 몰래 뒤에서 잘도 꾸미고 계셨더군요. 남편 새장가 보낼 준비며 내 아들 아가씨 자식으로 출생신고하려고 준비한 거며 정말 생각지도 못한 끔찍한 짓을 꾸밀 줄 누가 알았겠어요? 너 그걸 어떻게... 어머니 몰래 집에 온 날 어떤 여자랑 이야기하는 걸 다 들었거든요. 제가 모르길 바라셨겠지만 어쩌죠? 다 알아버렸는데? 그래서 몸조리 핑계대며 저를 친정에 보낸 거잖아요. 제가 무슨 애 낳는 기계도 아니고 아이 낳자마자 친정으로 보내고 이딴 짓을 꾸미세요? 이 사람 엄연히 저랑 결혼할 제 남편이고 내 아이 아빠예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새장가 보내려고 하냐고요. 어쩜 그런 끔찍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같은 여자로서 저한테 미안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애 낳고 결혼한 줄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어쩜 끝까지 저를 반대하시는 거냐고요. 이 사람 억지로 다른 여자한테 장가 보내고 우리 아이 아가씨 자식이라고 빼돌리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나요? 이게 정말 어머님 아들을 위한 일이냐고요. 퍽 행복하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이랑 헤어지고 친자식을 동생 자식으로 키우게 하는 게 참 행복하겠다고요. 그건 다 너희를 위해서. 뭐가 우리를 위한 거야? 우린 바란 적 없는데. 엄마 마음대로 내 아내랑 아이 치우려고 한 거 절대 용서 못해. 엄마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처음부터 이럴 계획이었어? 아내랑 아이를 이렇게 치우려고 못 이기는 척 받아주고 아내한테 잘했던 거냐고. 엄마 정말 무서운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연기하면서 우리 뒤통수 칠 줄은 전혀 몰랐어. 나도 이제 안 참을 거야. 앞으로 엄마 안 보고 살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남편은 짐을 들고 저와 밖으로 나가려 했어요. 그러자 시모가 황급히 앞을 가로막아서며 남편을 붙잡았습니다. 아니야. 엄마 말 좀 들어봐. 이게 다 널 위해서 이런 거야. 엄마가 괜히 이러겠니? 네가 잘 되길 바라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연기까지 했던 거라고. 순순히 타일러서 헤어질 것도 아니고 뱃속에 애가 들어섰는데 그럼 어쩌니. 애 태어날 동안 시간 벌면서 우리 아들 아낄 생각해야만 했어. 인연이랑 정말 결혼해서 살면 앞으로 네 인생 분명 망가질 텐데 부모로서 그 꼴을 어떻게 봐. 그래서 애 낳으면 결혼식 올리면서 혼인신고 하라고 한 거야?
애 낳으면 우리 몰래 이상한 짓 꾸미려고? 엄마 정말 미쳤어? 이 정도로 엉망인 사람인 줄 몰랐다고. 아무리 내 엄마지만 이건 아니야. 엄마는 날 위하는 척 가식던 거잖아. 나한테 좋은 아내를 만들어주고 싶었던 게 아니라 자랑하고 싶은 며느리 만들고 싶었던 거잖아. 내가 모를 줄 알아? 그렇게 잘난 며느리 들이는 게 소원이면 엄마 마음대로 해. 난 이 집에서 나갈 거고 우리 아내 내 아이랑 셋이 같이 살 거니까. 아들도 없는 집에서 혼자 며느리 들이던 마음대로 하라고. 너 정말 이럴 거야? 어떻게 엄마보다 인연일 수 있니? 네가 지금 상황 파악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시간 지나면 엄마 마음 이해할 거야. 내가 전현한테 널 구해준 걸 고마워할 거라고. 고마워하겠죠, 저한테요. 이렇게 끔찍한 엄마 곁에서 구해준 제게 참 고마워할 거예요. 우린 셋이서 행복하게 가정 꾸리며 살아갈 테니 어머니는 이혼하고 돌아오는 아가씨랑 오순도순 행복하게 사세요. 다시 우리 볼 생각하지 마시고요. 참, 손자한테 마지막 인사하세요. 앞으로 영영 못 볼 테니까. 시몬은 다시 못 본다는 말에 순간적으로 눈이 돌았고 그대로 제게 돌진해서 아이를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시모를 막아섰어요. 하지만 시모는 손자를 지켜내고 싶었는지 끈질기게 저를 붙잡았고 결국 남편과 제가 힘을 합쳐 시모를 밀쳐냈습니다. 시모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씩씩거리며 저를 노려봤죠. 포기하세요. 이 아이는 이제 당신 손자 아니니까 뒤로 몰래 빼돌리려고 했지만 그 끔찍한 계획이 다 망가졌네요. 우리 이미 혼인신고며 출생신고까지 마쳤거든요. 이제 법적으로 부부고 이 아이는 우리 아이라고요. 아시겠어요? 인연이 기어이 내 아들을 가로채? 안 돼, 이년아. 우리 아들하고 내 손자는 안 돼. 인연이 같이 사는 꼴을 죽어도 못 봐. 어차피 못 보고 살 건데 뭔 상관이에요? 눈앞에 안 보이면 그만 아닌가? 그럼 죽을 때까지 잘 지내세요. 평생 아들하고 손자 그리워하면서요. 남편과 저는 아이를 데리고 시댁을 나왔습니다. 시몬은 바닥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목 놓아 울었죠. 그러면서 남편과 아이를 애타게 불렀지만 돌아갈 우리가 아니었어요. 없었던 일로 하고 되돌리기에는 배신감으로 마음의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이죠. 남편과 저는 친정집에서 아이와 함께 몇 달 지내다가 신혼집을 얻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1년 뒤 보란 듯이 결혼식을 올렸어요. 비록 시모의 자리는 비었지만 말이죠. 그 후로 남편은 시모를 만나지 않고 지냈습니다. 자신에게는 엄마가 없다며 엄청난 분노를 보이더군요. 하지만 시모는 달랐습니다. 내가 다 잘못했다. 이제 그만하고 집으로 돌아오렴. 내가 너희들 결혼 허락하고 우리 손주 키우는 것도 도와주마. 너희 몰래 이상한 생각한 것도 이렇게 사과할게. 다신 그런 생각 안 할 테니 우리 손자 얼굴 좀 보여다오. 눈에서 우리 손자 얼굴이 아른거려 죽겠다. 시간 지나니 남편과 손자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낀 시모는 하루가 멀다고 전화로 애원했습니다. 다 잘못했으니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요. 저는 2번 다시 시모를 볼 마음 없고 손자를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무시했지만 남편은 신경 쓰이더군요. 그래도 본인 엄마니까요. 남편에게는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이야기했지만 남편 역시 아직은 시간이 필요한 듯 보입니다. 지금까지 시모에 대한 분노가 다 풀리지 않았거든요. 시모는 계속해서 용서를 구하겠지만 저는 남편의 뜻을 존중하려고 합니다. 그저 우리 세 식구만 생각하면서 잘 살고 싶어요. 우리의 행복한 앞날을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